한반도 평화 거저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문 대통령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 너 정말 이럴 거야?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시부터 했죠. 네. 네. 모두 발언부터 정리해 볼까요? 사실 모두 발언에 뭐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신년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난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을 챙기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모두 발언 이걸로 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역시 뭐 기자들이 질문을 초반에 많이 했던 부분이 검찰 개혁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부분에서 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 개혁 작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본인들이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 또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뭐 이미 뭐 엄정한 수사 그리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라면서 이 비판받는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느냐.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그런 답이 나왔던 거고. 네. 제일 처음 질문이었죠. 이제 전체 청와대 기자단 간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 그 이후부터 몇 차례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MBN의 네, 그렇습니다. 그 최중락 기자라고 네, 예. 간사를 총괄 맡고 있죠. 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검찰 인사 관련해서 또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고 수사권은 검찰청이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육성으로 들어볼게요. 예,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네. 그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6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로 와서 만나가지고 그 인사안을 좀 보여달라. 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대통령 이야기도 과거에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 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이고 권력을 누렸던 거니까 이제 이런 관행 같은 건 깨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인사권, 수사권 얘기는 방송 진행권은 뚱커벨 누가 갖고 있어요? 최일구 앵커가 가지고 네. 있죠. 그렇죠. 네. 가끔 저 진행권을 넘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뚱커벨 이건 이제 진행을 넘보는 게 아니라 협조권이죠. 협조권? 협력권. 네. 조정이 권장돼야 필요합니다. 되죠. 네.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입니다. 그게. 일군인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다이어트 좀 해라. 유튜브에서 무거운 녀석들 보조 마치느라 좀 그랬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왔었죠? 경제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온 편인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관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뭐 기존에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많이 하고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뭐 일요일 월요일 계속해서 이 기자회견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열공했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이거 외워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수험 공부 이상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 위화감 느낄 만큼 가격이 너무 상승됐다. 급격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양적 완화, 이 현금 유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몰리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계속해서 이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임기 내는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경제 관련해서 타다가 사실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공유승차 경제 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혁신 사업을 지원을 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파열음, 즉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거시경제 좀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2% 성장 정도로 올해 판단이 되는데 지난해 올해는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광주 무등일보인가요? 무등일보면 광주죠. 무등일보 기자가 지방에 대해서 좀 더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지방 경제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지방세가 점점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5대5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전이 예정돼 있는 혁신 기업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공부를 대통령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온 것 같아요. 뚱커벨. 지금 뭐 동영상을 직관도했지만 네. 생방송으로 그 이후에 뭐 2배속, 3배속 계속 돌려서 봤습니다. 네. 의욕은 참 좋은데요. 네. 좀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나는 뭐가 돼. 일단 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현실을 진단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뭐 양 정상 간의 신뢰가 계속되고 있고 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또 그 점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이 남북 관계를 별도로 이제 북미 관계와 별도로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예,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남북이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근 기자 멘트가 상당히 간결합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도 무겁잖아요, 그죠? 두분 네. 못지않게 무거운데 네. 같은 무거운 사람들끼리 신년 뭐 편지 같은 거 한번 써볼래요? 신년 편지요. 네. 저희끼리 모여서 고기 한 점 뜯으며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때요? 정상근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가요? 나이는 많습니다. 예. 네. 이 신예 시사 어려 전문 보이는데. 기자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좀 더 네. 되시는구나. 배종찬 소장도 저는 나이가 많죠. 아니 무거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저는 신년 편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빙의가 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반도 평화 거저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문 대통령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 너 정말 이럴 거냐? 길었어. 저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중간에 이제 보다가 이제 여기 상암동으로 왔는데 제가 1989년에 DJP 연합돼서 이제 DJ 정부 때 네. 저는 총리실 출입했거든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제 성남 비행장으로 오는 거예요. 98년. 예. 네. 근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 대통령 길을 같이 타고 오니까 기자회견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남 네. 비행장. 그래서 총리실 기자들이 거기를 가서 했거든요. 그때 대변인이 이제 박지원 의원이었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전에 순서도 정하고 기자들끼리 네. 질문 내용도 사전에 비행기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그랬었는데 그거 보다가 뭐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뭐예요? 대통령이 직접 기자도 네, 막 지목을 지명을 하고요. 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의 기자회견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 부계 뉴스 뭐예요? 네, 패스트트랙 전국의 종료입니다. 예, 어제 그랬죠. 정세균 총리 인준안도 이제 통과가 됐고 유치원 3법도 통과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통과가 됐고요.
일단 이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제 자유한국당까지 표결에 참여를 해서요. 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총 27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해서 찬성 164표, 이 반대 109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로써 정세균 후보자는 46대 대한민국 총리이자 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국무총리가 됐는데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또 국회 인준안 통과에 따라서 이 정세균 후보자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계획이고요. 임명장을 받게 되면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밤 12시부터입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이미 지났죠. 이제 시작이 된 이미 것으로. 시작된 네. 겁니까? 패스트트랙 다른 관련 법안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일사천리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데요. 이 패스트트랙 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그리고 검찰권 법안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당히 중요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패스트트랙 그동안 난항을 겪었었는데 다른 두 가지 법안에 비하면 비교적 쉽게 일사천리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던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제 통과됐는데 어떤 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간결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만 수사 대상이어가지고 별로 이게 국민들에게 뭐 체감될 게 없는데 예. 이 수사권 조정은 꽤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그동안에는 이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이 상하 관계였는데 앞으로 이제 협력 관계로 일단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 그 1차 수사권 그리고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 이제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피의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이 검찰은 따로 부르지 않고 그냥 사건 기록만 검토하고 기소를 하게 되고요. 무조건 예. 검찰에 갈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때도 이 검찰 수사 없이 그대로 수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혐의 없음 도장을 꽝 찍는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꽤나 많아가지고 연간 고소고발이 65만 건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요? 네, 50만 건이 이런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1차 경찰에서 이제 혐의 없음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굳이 뭐 억울한데 또 검찰까지 불려가서 뭐 시달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의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되고요. 또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 등을 겪었다면 검사에게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아마 대체로 이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아니고요? 네네,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이게 상반기. 네. 시행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네. 또 시행령도 바꾸고 이제 그런 네, 1년 동안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검사, 판사, 네. 고위공직자죠. 고위 네. 공직자, 공직자. 중에 경찰 뭐 이런 거의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포함되죠. 대통령, 국무총리 뭐 다 포함되죠. 네. 유치원 3법 통과됐어요 결국에. 네. 간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했어요? 통과됐죠 물어보셔서 네. 네 하고 간결하게 대답을 했죠. 농담이고요. 네. 이게 유아교육법과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학교 급식법 개정안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된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가 상당히 이제 투명해졌다. 그동안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투명하게 운영되지가 않느냐. 이거 그래서 심지어는 뭐 유치원장의 명품 가방 이것이 상당히 희화화되기도 했었는데 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는데 이사장이 원장이 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완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급식과 관련해서도 뭐 초등학교 이렇게 준하는 우리 말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감자 2-3개 갖다 놓고 5명이 나눠 먹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련의 법안들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네. 네. 우는 장면도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 유치원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의 이상한 행동 안 보여주게 돼서 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게뉴스 뭐예요?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 한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새 보수당이죠. 3원칙을 수용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원칙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다음에 개혁 보수의 길을 가자. 새 집을 짓자. 이건데 이걸 수용했다라고 한교안 대표가 사실상 유승민 3원칙을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각각의 입장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확히 이걸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유승민 3원칙을 네.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는 지금 안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 유승민 3원칙이 이 혁신통합 추진위원회 6대 원칙에 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6대 원칙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3원칙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 3원칙을 받은 거냐라는 질문에는 이게 정확하게 뭐 그렇다라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만 답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속 사정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당내에 뭐 친박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새 보수당 쪽에서는 상당히 또 끌끌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황교안 대표에서는 또 확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어떤 의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날 두고서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날 두고서 참여할 거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네, 지금 저 YTN에 안철수 전 대표 영상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네.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 반대다 이런 자막이 그렇죠. 나가요. 그런 네, 네. 반응을 보였죠. 예. 네. 그리고 어제 그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비례자 들어가는 거 못 쓰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앙선관위가 기존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만 넣어서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비례만 넣는 것이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근데 이유는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혼동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권자가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을 때 그렇죠. 혼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비례 자유한국당은 못 쓴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뭐 야당 탄압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비례정당 포기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당장 이 당 대변인이 이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이 헌법 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또 당내에서는 그냥 뭐 다른 당명을 쓰더라도 계속해서 이 비례정당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 이 신당을 만들고 이 기존에 있던 정당을 이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형사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검찰에게 있던 이 권한이 네. 이 권한이 경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오늘 좀 긴데 7글자입니다. 일단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이제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에 쏠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 이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1차적으로 경찰이 하는 거죠. 네. 또 종결도 이제는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상근 기자가 조금만 더 보탠다면 조금만 더 보탠다면요. 네. 다 해놓고 뭘 못해요? 다 보태버렸나? 이게 방금 답이 나올 뻔했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오늘 이 퀴즈가 어려우신가 봐요. 아, 그렇군요. 뭐 기소권 이렇게 올리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네. 자 힌트 더 주세요. 네, 수사반장. 네. 수사반장 보니까 항상 최불암 씨가 이게 사건을 종결하더라고요. 네. 얘기도 종결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네. 1차 뭐예요. 네. 1차까지 넣어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신예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